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꿈꾸는 자본가의 성장 읽기. 어제보다 더 나은 오늘, 오늘보다 더 나은 내일을 만듭니다. 오늘 함께 읽어볼 책은요. 사야 할 아파트, 팔아야 할 아파트라는 책을 가지고 이야기를 나누는 두 번째 시간입니다. 두 번째. 이 책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아파트에 투자를 해야 되고 어떤 아파트가 좋은 아파트인지 뭐 이런 것들을 조금 배워볼 수 있는 좋은 책입니다. 오늘은 크게 이제 두 가지를 한번 이야기해 볼 건데요. 첫 번째, 부동산 경기 변동의 순환. 두 번째, 부동산 투자할 때 봐야 할 것들. 이 두 가지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부동산 경기 변동의 순환. 부동산 경기 변동의 순환 국면은 불황기, 회복기, 호황기, 후퇴기, 불황기로 일정한 흐름으로 등락을 거듭한다. 대체로 4에서 5년 상승하면 다시 4에서 5년 하향 안정되는 사이클이 주기적으로 나타난다. 일반 개미 투자자들은 현재 가치만 보지만 고수들은 순환 국면에 따라 10년 후의 가치를 내다보고 투자에 나선다. 각 단계별마다 어떤 징후가 나타나는데 이 징후만 면밀히 살펴봐도 투자 타이밍이 보인다. 우선 불황기에는 거래량이 줄고 가격이 하락한다. 금리 인상으로 보유 비용이 증가하고 매수자 중심 시장이 확대된다. 경매 물건이 많이 나오면서 경매 시장이 활발해진다. 시장 불확실성으로 건설사들이 토지 분양을 적게 받고 신규 분양 시기도 조절에 나서면서 분양 물량이 감소한다. 전세 가격이 상승세를 보인다. 회복기에는 은행 금리가 하락하고 거래량이 점차 증가하며 가격도 점차 상승한다. 지역별 상품별로 시차적으로 회복되고 매도자 중심의 시장이 형성되기 시작한다. 건축 허가 신청량이 증가하고 분양 승인 현장도 증가한다. 호황기에는 주택거리가 활발해지면서 거래량이 증가한다. 더 오를 것이란 기대감으로 매도자들이 매물을 걷어들이면서 부동산 매물량은 감소한다. 여전히 매도자 중심 시장이 형성되어 있고 건축 허가 신청량과 신규 분양 물량이 증가한다. 후퇴기는 호가가 크게 뛴 매물들이 많아져 가격이 크게 오르는 등 부동산 과열 양상을 보인다. 그리고 정부가 부동산 과열을 막기 위한 정책들을 발표하기 시작한다. 신규 분양 물량은 서서히 줄어들지만 2, 3년 전 나온 물량으로 입주 물량은 더 늘어난다. 그동안 상승에 대한 피로감과 늘어나는 입주 물량에 대한 부담으로 거래량은 점점 줄어든다. 매수자와 매도자 간의 팽팽한 줄다리기 싸움이 펼쳐지지만 매수자가 우위에 놓인다. 우리가 이제 부동산 경기 변동의 순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부동산 경기 변동의 순환이라는 거는 뭐 어려운 게 아니죠. 일정한 이제 주기가 있다는 겁니다. 가격이 올라가고 가격이 내려가는 일정한 패턴, 일정한 주기가 있다는 건데 그 주기가 불황기, 회복기, 호황기, 후퇴기, 그리고 또다시 불황기 이런 식으로 계속 순환을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책의 저자가 말을 하는 거는 대체로 4에서 5년 상승하면은 다시 4에서 5년이 하향 안정되는 사이클을 보인다 라고 하는데 이거는 사실 조금 다른 부동산 책과는 좀 다릅니다. 네. 다른 부동산 책에서는 상승기는 대체로 길고 하락기는 대체로 짧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거는 이제 저자의 생각이고 좀 일반적이지 않아서 제가 더 덧붙여서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이 책의 저자는 이제 4에서 5년 상승하면은 다시 4에서 5년 하향 안정되는 사이클이 된다라고 말을 했지만 제가 뭐 읽어본 수많은 다른 책들, 뭐 주식이든 뭐 부동산이든 뭐 이런 책들을 보면은 대체로 상승 사이클은 긴 반면에 하향은 급격하게 일어난다 라고 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실제로 뭐 2008년 서브프라임이나 97년대를 보시면은 위기가 터지면은 급격하게 하락을 합니다.
서서히 하라는 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좀 다른 책과는 좀 다르다는 점을 조금 참고하셔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부동산 투자 고수들은 그래서 10년 후에 가치를 내다보고 투자에 나선다.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조금 부동산 침체기에 이제 부동산 투자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침체기니까 사서 한 10년 동안 가지고 있는 뭐 이런 모습을 보이는 겁니다. 그럼 각 주기별 좀 특징을 한번 살펴보면은 그냥 불황기라는 건 굉장히 경기가 좀 침체된 이런 상태죠. 그래서 거래량이 줄고 가격이 하락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 주택을 사려는 사람들이 사지 않으려 하기 때문에 이제 거래량이 줄어드는 거고, 마찬가지로 사는 사람이 줄어드니까 가격이 하락하게 되는 거죠. 이 불황기에는 금리 인상으로 보유 비용이 증가하고 매수자 중심 시장, 그러니까 매도자와 매수자가 서로 이제 거래를 할 때, 이때 이제 매수자가 좀 더 유리한, 이거 안가가 좀 안 사요, 뭐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이 정도를 이야기하죠. 그래서 매수자 중심 시장이 점점 확대된다는 거죠. 또 경기가 어려워지기 때문에 경매 물건이 많이 나오게 되고요. 경매 시장이 활발해진다는 겁니다. 뭐 지금 같은 경우는 아직 경매 물건이 많이 없죠. 지금 같은 경우는 경매 물건이 굉장히 부족한 상황이고, 경매 하려는 사람도 많아가지고 굉장히 싸게 받기가 좀 어려운 상황입니다. 또 시장 불확실성으로 건설사들이 토지 분양을 적게 받고, 신규 분양 시기도 뭔가 조절에 나서면서 분양 물량 자체가 감소한다는 거죠. 건설사에서도 이제 그 불황이라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아파트 좀 덜 분양하는 거죠, 아무래도. 그리고 전세 가격이 상승세를 보인다. 다 집을 안 살려고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집을 내가 살까 전세 살까, 그러니까 집을 매수할까 전세 살까 고민을 하던 사람들이 전부 다 이제 집을 안 사는 거죠. 그냥 전세 살자. 왜? 불황이니까. 이래서 전세 가격은 이제 상승한다는 이야기입니다. 회복기에는 이제 은행 금리가 하락하고 거래량이 점점 증가하고 가격도 상승한다는 겁니다. 회복기에는 이제 조금씩 침체에 있던 부동산 시장이 이제 상승을 하는 그런 시기죠. 그래서 이때가 싸구나라고 이제 느낀 투자자들이 이제 적극적으로 매수에 나서기 시작하면서 거래량이 점점 늘어나기 시작하고 가격도 점점 이제 올라가게 되는 겁니다. 지역별로 상품별로 이제 회복되기 시작하고요. 이제 어떤 지역이 선제적으로 먼저 회복되기 시작하고 나머지 더 뒤따라서 이제 회복되는 뭐 그런 모습을 보이는 거죠. 그래서 이때는 이제 매도자 중심의 시장. 매도자 중심이라는 거는 이 가격 아니면 안 팔아요 라고 이제 매도자들이 좀 배짱을 튕기는 뭐 이런 모습을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시기에는 이제 건축 허가 신청량이 증가하고 분양 승인 현장도 증가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경기가 조금씩 회복될 조짐이 보이니까 건설사에서도 이제 그동안 하지 않았던 불황기에 분양을 하지 않았던 이제 그런 이제 물건들이 적극적으로 분양하기 시작하는 거죠. 호황기에는 주택 거래가 활발해지면서 거래량이 증가한다. 호황기에는 이제 굉장히 시장이 좋은 시기입니다. 그래서 뭐 대표적인 이제 신문 기사들은 이제 뭐 일주일 새 강남 아파트 뭐 3억이 올랐다, 뭐 1억이 올랐다, 뭐 이런 식의 기사들이 많이 나오죠. 그래서 이때는 너도나도 막 주택을 사려 하기 때문에 주택 거래가 굉장히 뭔가 좀 활발해지면서 뭔가 좀 거래량도 굉장히 증가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그리고 내 아파트 값이 더 오를 거라는 그런 기대감이 있어서 매도자들이 팔려고 하지 않습니다. 매물을 다 걷어들이거나 좀 비싸게 내놓는 거죠. 그래서 매물량이 감소하는 모습. 사려는 사람은 막 많은데 팔려는 사람이 줄어들면서 시장에 나온 물량이 없는 거예요. 네. 최근 저희가 이제 몇 년 동안 봐왔던 모습이죠. 그래서 이때는 여전히 매도자 중심의 시장이 형성되어 있고, 건축 허가 신청량과 신규 분양 물량이 증가한다. 뭐 증가한다고 표현했지만 제가 생각하기엔 급증한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후퇴기에는 호가가 크게 뛴 매물들이 많아져서
가격이 크게 오르는 등 부동산 과열 양상을 보인다. 이 후태기에는 이제 그 호황기의 가격이 많이 올라가 있잖아요. 근데 여기서 이제 좀 더 올라가서 올려서 내놓는 거죠. 그래서 이때는 뭔가 좀 정말 과열 아니냐, 너무 과열인 것 같다. 그래서 정부에서 이 심각성을 인식하고 제재를 이제 가하기 시작하죠. 여러 가지 뭐 보유세를 올린다거나 양도세를 증가시켜서 뭔가 부동산을 보유한다는 거에 대한 부담을 증가시키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지금이 후퇴기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후퇴기라고. 네. 신규 분양 물량은 서서히 줄어들지만 2, 3년 전 나온 물량으로 입주 물량은 더 늘어나죠. 지금이 딱 그렇죠. 과거 2014, 15, 16, 뭐 17까지 뭐 굉장히 건설사에서 분양 물량을 굉장히 늘렸고 이제 그 아파트들이 지어지면서 입주가 시작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올해하고 2018년, 2019년에 입주 물량이 거의 사상 최대일 정도로 굉장히 많은 아파트에 입주가 시작됩니다. 그래서 신문 기사들에서는 이제 역정세난에 대한 이야기도 많이 나오고 있고요. 그래서 거래량이 실제로 점점 줄어들고 있고 뭐 이런 상황입니다. 뭐 그렇다고 해서 지금이 후택이냐? 이건 또 이제 생각이 다 다를 수 있습니다. 저는 이제 조금씩 후택으로 들어서는 게 아닌가라고 이제 조심스럽게 한번 이야기를 해보는 거고 사람마다 생각이 다를 수 있습니다. 뭐 지금 호황기인데 약간 일시적으로 쉬어가는 타임이다 지금은 뭐 이렇게 보실 수도 있기 때문에 뭐 딱 어쩌다고 딱 말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좀 개인적으로 공부를 좀 하셔서 본인이 판단하셔야 됩니다. 전문가들도 믿을 수도 없고요. 뭐 책에 써 있다고 해서 그게 다 맞는 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후퇴기에는 이런 특징을 갖는구나 라고 보시고 이제 거기에 맞춰서 이 지금 상황이 후퇴기인가? 라고 이제 본인이 판단을 하셔야 됩니다. 부동산 투자할 때 봐야 할 것들. 부동산이 나에게 효자 상품이 되기 위해서는 꼭 지켜야 할 것들이 있다. 첫 번째, 성장 가치를 봐야 한다. 내가 투자하려고 하는 곳이 혹은 단지가 앞으로 지금보다 더 성장할 수 있는 미래 가치가 어느 정도인지 따져봐야 한다. 두 번째, 희소 가치도 따져봐야 한다. 다이아몬드의 투자 가치는 희소성에서 비롯되었듯이 부동산에서도 희소성을 갖췄다면 앞으로 자산가들의 유입은 계속될 것이다. 세 번째, 인구가 유입되는 곳을 찾아야 한다. 출생아가 가파르게 줄면서 2028년부터 2031년도 예상되던 우리나라의 총인구 감소 시기도 앞당겨질 가능성이 높아졌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구가 몰리는 지역은 있다. 그런 곳은 곧 주택 수요가 발생한다. 네 번째, 소득이 높은 곳을 따라가면 된다. 소득 수준이 높은 지역은 부동산 가격의 변동이 적고 호황기에는 높은 상승률을 기록하고 있다. 여기서도 이제 조금 여러 가지 할 말이 많은데 이제 우리가 이제 그럼 부동산 투자할 때 뭘 봐야 되느냐? 성공하는 부동산 투자를 위해서 혹은 실패하지 않는 부동산 투자를 위해서 대체 어떤 거를 봐야 하느냐라는 겁니다. 첫 번째, 성장 가치. 성장 가치를 봐야 한다는 거죠. 내가 지금 투자하려는 이 아파트가 혹은 이 아파트에 속한 그 지역이 앞으로 얼마나 발전할 수 있는지를 한번 따져보라는 거죠. 뭐 새롭게 되는 개발 계획이 있다거나 뭐 지하철이 생긴다거나 뭐 이런 것도 한번 따져보는 거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뭔가 성장 가치가 충분하다라고 보면은 이제 이 아파트는 상대적으로 좀 안정적으로 투자를 할 수 있는 상품이죠. 뭐 이런 것도 한번 따져보라는 이야기고요. 두 번째는 희소 가치. 희소 가치란 건 이제 얼마나 희귀하느냐. 뭐 희귀하느냐는 대표적인 예는 뭐 서울의 아파트들도 이제 한정되어 있죠. 서울의 아파트가 희소하기 때문에 가격이 계속 올라가는 모습을 보이는 거고요. 아니면 역세권 여기 바로 앞에 있는 아파트들. 뭐 이런 것도 대표적으로 이제 굉장히 좀 희소한 아파트가 되겠죠. 그래서 이러한 뭐 한강변 아파트도 대표적으로 희소한 아파트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아파트들이
앞으로도 계속 올라갈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왜냐면은 이런 아파트들은 물량이 한정되었기 때문에 이 아파트에 대한 수요가 계속 증가하는 한 가격은 계속 올라가게 되는 겁니다. 예를 들어 한강변 아파트는 한정되어 있잖아요. 한강이 보이는 아파트는 뭐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한강변을 보고 싶어하는 사람들은 이제 그 아파트를 사려고 할 것이고, 근데 한강변 아파트는 늘릴 수가 없으니까, 공급을 늘릴 수 없기 때문에 그런 수요가 증가하면 증가할수록 점점 이제 가격이 상승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세 번째, 인구가 유입되는 곳을 찾아야 한다. 출생아가 가파르게 줄면서 2028년에서 2031년으로 예상되던 우리나라의 총 인구 감소 시기도 앞당겨질 가능성이 높아졌다. 근데 일단 이거에 대해서는 사실 좀 다른 의견이 있을 수 있습니다. 네, 저도 생각이 좀 다르고요. 2028년, 2031년으로 출생아가 가파르게 줄어들어서 우리나라의 총 인구가 감소할 것이다 라고 이제 볼 수도 있지만, 사실은 좀 저는 굉장히 아니라고 봅니다. 왜냐하면은 우리나라에 유입되는 외국인 숫자가 점점 증가하고 있거든요. 외국인 근로자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증가하고 있어가지고 실제로 우리나라의 총 인구가 줄어드는 시기는 이것보다 뒤로 미뤄질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우리나라의 그 평균 수명이 점점 증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총 인구가 줄어든다? 이거는 사실 조금 이제 여기 적힌 거랑 좀 저는 다른 생각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2028년에서 2031년 줄어든다? 글쎄요, 저는 굉장히 회의적이고 아마 줄어들지 않을 겁니다. 고령화, 그러니까 노인 인구가 사망하지 않기 때문에 인구가 그렇게 쉽게 줄어들지 않을 거고요. 두 번째, 외국인의 우리나라 머무르는 숫자가 점점 늘어날 것이기 때문에 우리나라 총 인구가 2028년에서 2031년 줄어들 것이라는 것에서는 저는 이제 동의하지 않는다. 하지만 이 책의 저자는 이제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다라는 거죠. 참고하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구가 몰리는 지역은 있을 거다. 저도 동의합니다. 네. 앞으로 이제 지역별 편차가 점점 커질 거고요. 농촌 인구는 계속 줄어들고 있죠. 읍면, 소재지 이런 것들은 계속 줄어들고 있습니다. 반면에 도시, 수도권 지역은 계속 늘어나고 있죠. 광역시 이런 데는. 그래서 앞으로도 몰리는 지역은 계속 인구가 몰릴 거고요. 계속 그러면 인구가 소멸하는 지역들, 지방 소멸이란 말 쓰는데 인구가 점점 줄어드는 그런 군 단위 지역들, 이런 지역은 앞으로 계속 늘어날 거다라는 것을 생각하시면서 인구가 점점 몰리는 지역에 투자를 꼭 하셔야 됩니다. 앞으로는 다 오르지 않습니다. 전국 수요가 다 오르지 않기 때문에 꼭 이 부분을 참고하셔서 투자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번째, 소득이 높은 곳을 따라가면 된다. 아무래도 소득 수준이 높은 지역이 고가의 아파트를 소비할 여력이 있는 거고요. 그래야지 아파트 가격이 많이 상승하겠죠. 대표적인 강남이고, 이제 더 좀 범위를 넓혀보면은 이제 그 일자리가 있는 곳, 좀 전문 용어로 직주 근접이라고 하죠. 직주 근접. 그래서 직장, 그 지역의 소득 수준이 얼마인지 꼭 살펴보십시오. 판교가 결국은 좀 아파트 가격이 비싼 이유가, 거기가 강남 접근성도 좋지만 거기 판교에 위치한 기업들이 꽤 괜찮은 기업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소득 수준이 높기 때문에 이제 아파트 가격이 그렇게 지탱이 되는 거고요. 대기업이 있는 곳, 이런 곳이 좋습니다. 강남도 당연히 좋고요. 그래서 이런 곳들을 잘 보셔서 투자하시면 좋을 것 같다. 그래서 소득이 높은 곳, 이런 거 꼭 알아보셔서 투자하시길 바랍니다. 네, 사야 할 아파트, 팔아야 할 아파트에 대해서 같이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았고요. 꿈꾸는 자본가의 성장을 읽기는 어제보다 더 나은 오늘, 오늘보다 더 멋진 내일을 만듭니다. 오늘은 이 두 번째 시간이었습니다. 사야 할 아파트, 팔아야 할 아파트. 첫 번째 영상은 유튜브에서 성장 읽기라고 이제 검색을 하시면 만나실 수 있고요. 꼭 좋아요와 구독 눌러주셔서 경제적 자유와 자기개발, 성장에 대한 여러 가지 영상들을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365일 단 하루도 빠짐없이 날마다 올라가니까요. 날마다 새로운 영상을 만나실 수 있습니다. 네, 오늘 저는 여기서 인사드리고요. 내일 이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네, 안녕히 계세요.